링컨의 사도인 셔먼이 노예노동의 시대를 해체해버렸습니다. 이제 누구도 그 옛날로 돌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자본주의의 시대가 시작됐죠? 바로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죠. 영화에서도 관객들에게 휴식 시간이 주어지는데요. 그야말로 적절한 타이밍. 우리의 주인공인 멜라니는 스칼렛의 곁에 있습니다. 몸은 아까 전부터 쓰러져 있지만 그 정신만은 늘 스칼렛과 함께하고 있죠. 스칼렛은 어쨌거나 멜라니를 위해 영웅적인 행동을 했죠. 멜라니가 아이를 낳게 하고 멜라니를 데리고 혼자 힘으로 테라까지 다다랐죠. 그것에서 스칼렛의 아빠가 이미 잃어버리고만 모험심과 진취성이 드러납니다. 멜라니는 스칼렛에게 오랫동안 집착해왔죠.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스칼렛 곁에 있으려고 했었고 스칼렛이 문제를 일으킬 때마다 일방적으로 편을 들었고요. 사람들은 그리고 대부분의 독자들은 처음에 생각했을 겁니다. 멜라니는 착해서 그런가 보다. 멜라니에겐 다른 건수도 생겼습니다. 옳게니까 잘해주는 거야. 그러나 슬슬 아무리 그래도 저건 좀 이상하지 않나 싶을 때가 오기 마련인데요. 그런데 마침 스칼렛의 영웅적인 행동이 나오지 않았겠어요? 이걸 멜라니는 죽을 때까지 울거먹는답니다. 그리고 최애를 따라 다다른 이곳에서 인생 2막이 시작되죠. 원래 노예 농장이 있었지만 노예제도는 이제 해체되었습니다. 농장은 모두 상업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하지만 고도 산업화 시대의 농촌이 흔히 그렇듯 미국 남부의 농촌도 인력과 자본의 유출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죠. 신분제와 더불어 강력한 가부장 역시 해체됐습니다. 전쟁이 모든 것을 박살낸 덕분에 사람들은 누구든 가릴 것 없이 노동전선에 뛰어들고 있거든요. 물론 옛날 양반 가문들이 여전히 콧대를 높이고 있긴 하지만 예전과 비교해보면 구성원들이 꽤 서로 동등해진 셈이죠. 이런 점에서도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배경은 한국과 상당히 비슷합니다. 한국전쟁 당시 미군 장성들도 무슨 사회질서의 로드맵이 있어서 민간시설을 싹 때려 부순 건 아니었거든요. 셔먼이나 커티스 르메이나 그냥 성격 파탄자들이 총력전에 핑계를 대고 파괴적 행동을 일삼은 것이었죠. 하지만 양키들이 땅 위에 존재하는 것들을 모두 박살낸 덕분에 한국의 지주계급 역시 박살났고 비교적 깔끔하게 근대를, 그것도 미국적인 근대를 재시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도시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교육받은 교양 있는 도시사람 멜라니 해밀턴은 이런 남부의 농촌에 다다른 것입니다. 과연 여기서 지극한 품성의 정신은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멜라니 해밀턴 동지의 농촌 연대 활동이 시작됐습니다. 줄여서 농활이라고 하죠. 그것은 하방과 서로 비슷하지만 미묘하게 다른 것입니다. 그것은 봉사활동과도 다르죠. 농활의 목적은 농촌의 인민들을 정치적으로 조직하는 데 있거든요. 물론 농활 덕택에 정말 그렇게 뭔가가 생겼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농민들은 전통에 심히 애착을 보이며 무엇보다 본인이 지주계급이 되는 걸 원하는 족속들이기에 도시촌놈들 몇몇이 계몽을 해봤자 너 경찰에 신고, 황제폐하 만세입니다. 농활이 정치적으로 별 소득이 없었는데도 한국 운동권의 연례 행사가 된 이유는 물론 농민들에 대한 칭찬할 만한 연대의식도 중요했겠지만 농촌 또는 자연에 근원적인 뭔가가 존재하며 그곳에서 그 무언가를 찾을 수 있다고 믿어서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자연인이다 시청률만 봐도 그렇지만 요새 애들은 그런 거 절대 안 믿죠. 그러나 고도 성장기를 겪고 있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인물들은 모두 약간씩은 그런 환상에 빠져 살고 있죠. 자본주의 이전에 대한 향수라고나 할까요? 여기서 가장 심한 착각에 빠져 있는 분은 스칼렛의 아빠입니다. 자신이 여전히 가부장이라고 믿고 있죠. 스칼렛의 엄마는 죽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스칼렛의 아빠 제랄드 오하라는 미쳤습니다. 백인들은 스칼렛 빼고 다 환자인 셈. 스칼렛은 농장에 남아있는 흑인들과 몇 달 동안 고되게 일하죠. 그동안 몸져 누워있던 멜라니는 간신히 몸을 추스려 일어나는데 자기 때문에 고생하는 스칼렛이 안쓰러운 멜라니. 하지만 그녀의 사랑은 이미 날이 서 있었고 짜증이란 짜증은 온통 다불이죠. 방에 들어가 옷을 벗고 속옷 차림으로 있던 멜라니는 눈물을 글썽였겠죠. 이내 수상한 소리를 듣게 됩니다. 북군 탈영병이 나타난 것이죠. 탈영병이 스칼렛을 위협하는 소리가 들리고 멜라니는 찰스의 군도를 뽑아들고 뛰쳐나가죠. 그 순간 스칼렛이 총을 쏘았고 탈영병은 머리에 구멍이 난 채 죽었습니다.
발사된 총, 신발을 벗은 스칼렛, 칼집에서 뽑힌 칼, 잠옷을 입고 있는 멜라니, 사람의 몸에 난 구멍, 피, 그리고 죽음까지 작심하고 성적인 암시를 채워놓은 장면이죠. 그 무기들은 스칼렛의 죽은 남편 찰스의 것이었고 게다가 실전에서 사용하지 못했던 것들이라는 점을 떠올린다면 더 노골적이죠.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는 뭔가 1인칭 시점 같은 3인칭 시점의 소설인데요. 그러니까 심리 묘사가 나오긴 나오는데 거의 언제나 스칼렛의 심리만 표현됩니다. 스칼렛은 멜라니가 칼을 끌고 나온 이 장면을 여러 차례 회상하곤 하죠. 멜라니의 얼굴에서 스칼렛이 기억하는 모습이 보였으니 멜라니가 계단 꼭대기에서 죽은 양키를 내려다볼 때 그것이었다. 여린 손목으로 군도를 지지하던 바로 그때에 스칼렛은 멜라니가 자신의 칼이었으며 또 방패였음을 알았다. 멜라니는 칼을 들고 자기 옆에 있어준 것이었다. 그때는 이렇게도 생각했었다. 어리석긴 저걸 들어올릴 수나 있단 말이야. 세이버를 들고 계단 위에 서 있던 멜라니. 멜라니는 요조 숙녀인 척 행세하지만 남성적인 또는 남성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기질이 무시무시한 사람이죠. 곧 과격하고 잔인한 일면이 언뜻 드러나는데 이 장면이 대표적입니다. 그리고 섹스 역시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폭력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무언가죠. 총소리에 깜짝 놀란 스칼렛의 가족들이 소리를 지르고 있네요. 멜라니는 순간적으로 픽션을 짜내서 연기를 하죠. 겁낼 거 없어 얘들아. 너희 언니가 총을 소지하다 발사한 거야. 놀라서 죽으려고 하네. 저렇게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이었어? 라고 스칼렛은 깜짝 놀라죠. 사실 소설에서 그 이전에도 멜라니가 거짓말이나 연기를 하는 장면이 몇 번 나왔지만 스칼렛은 보고 나서도 까맣게 잊어버렸던 겁니다. 시체를 숨겨야 한다고 주장하는 멜라니. 둘은 계단을 내려가며 어떻게 저 남자를 끌어낼지를 논의하는데 여기서 아주 결정적인 장면이 나와야 하죠. 스칼렛이 멜라니에게 무리하지 말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침대로 가. 그러지 않으면 내가 널 들어서 위층으로 옮길 테니까. 그러자 멜라니는 엄청 좋아하면서 사랑한다고 말하며 스칼렛의 뺨에 키스를 합니다. 잠깐만. 이런 장면이 있었냐고요? 물론 있습니다. 단지 영화에서 안 나올 뿐이죠. 왜 갑자기 멜라니의 행복 회로가 폭발했을까요? 한국인들은 결혼식을 이제 서양식으로 올리지만 한 가지 관례만은 잘 따라하지 않죠? 하지만 우리는 그게 뭔지 잘 압니다. 영화에서 종종 보이잖아요. 신랑이 신부를 들어안고 침실로 가는 것이죠. 영화에서 일부러 이 장면을 뺀 것입니다. 실제로 찍혔더라도 바로 수정됐을걸요? 자, 안매장하자. 그리고 계단 내려오고 터는 장면까지 레디 액션. 나와 결혼해주겠어? 너무 좋아. 자기. 잠깐만. 컷. 왜요, 감독? 여러분, 우리는 미국인들의 보수성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장면을 바꾼다고? 왜? 일단 보시죠. 남자들은 다 죽여야. 키스씬도 있었어? 책에 입술을 뺨에 붓을 그리듯 살며시. 자, 미국인들의 보수성을 생각해보자고. 영화가 오빠의 칼과 사진을 가져가자는 대목에서 사진을 남편의 것으로 슬쩍 바꾼 이유는 여기에 있죠. 그것은 똑똑한 사람들이 벌이는 우행의 일종입니다. 누구도 신경 쓰지 않지만 불안감으로 인해 그들은 필요 없는 변명을 하고 그 변명이 오히려 단서가 되죠.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다니까요. 청문회 가야 합니다. 최근에 영화 아가씨에서도 찰스의 칼과 유사한 아이템이 나오죠. 남성을 상징하지만 오히려 그 상징성 때문에 현실 남성은 제거된 세계를 아울러 의미하는 아이템, 바로 방울인데요. 사람들 생각하는 건 다 비슷한 모양입니다. 그것 말고도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는 아가씨와 비슷한 점이 또 있죠. 놓치지 마세요. 계단을 다 내려와서 멜라니는 탈영병의 가방을 털자고 합니다. 역시 경제력은 자립에 중요하죠. 내가 그런 생각을 못한 게 부끄럽네. 그런 생각은 못하는 게 정상입니다. 시체를 앞에 두고 태연하게 머리를 굴리는 멜라니가 사실 좀 이상한 거죠. 영화에서는 키스씬 대신 팔짱이 나옵니다. 탈영병을 끌어내는 스칼렛. 그런데 탈영병의 머리에서 피가 흘러내리고 스칼렛은 머리를 싸매야 하니 멜라니의 옷을 벗으라고 합니다. 멜라니의 머릿속에서 섹스가 한 5만 번, 결혼이 한 17만 번쯤은 나올 만한 상황. 영화를 찍던 예술가 양반들은 비명을 지르며 원작에서 도망다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칼렛은 얘가 지금 왜 이래? 라는 생각뿐이죠. 하하, 눈치라고는 정말. 같은 여잔데 왜 그렇게 부끄러워해? 같은 여자니까 부끄럽지. 아니, 사실 너라서 부끄러웠던 거야. 뭐래?
멜라니가 공상적인 사람이라면 스칼렛은 현실적인 사람이죠. 약간 더 어려운 말로 하면 직물적인 사람. 멜라니가 에로틱한 상상에 빠져 있는 사이 스칼렛은 죽음을 생각합니다. 아니, 사실 살인을 했다면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이겠죠. 스칼렛은 그것을 내일 생각해야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걸로 끝난 게 아니죠.